보름서 의회를 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아요. 그죠? 177페이지. 오늘 우리가 보름서 의회, 보름서 의회가 1521년 4월 16일에서 18일 보름서 의회 후에 우리가 마틴 루터를 봐야 되는 것은 발트브루크 성에서의 삶. 1521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522년 3월까지 이제 루터가 여기 한 10개월 정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이제 마침내 돌아옵니다. 1522년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계속 이제 여기에 거하게 되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친 이제 논쟁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농민 반란이 생깁니다. 농민 반란이 1524년에서 25년. 이게 이제 루터의 생애에서 분기점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까지의 루터와 이후의 루터는 전혀 달라요. 이제부터. 왜 그러느냐? 이때부터는 농민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이제는 귀족들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루터주의가 에라스투스주의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524년에서 26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슈파이어 의회를 이제 1526년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1526년에 이제 모여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648년에 있을 1648년 30년 종교 전쟁이 끝났을 때 그걸 무슨 뭐라 그러죠? 48년에 끝난 그것을 화의를 무슨 화의라 그러지? 순간적으로 까먹어 버렸다. 종교 전쟁 끝나 가지고 회의를 해서 화의를 하는데 그것도 까먹었네. 아니 무슨 이제 칙령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베스트팔렌.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을 때 이때 맺을 때 보십시오. 1526년에 결정된 것을 122년 후에 이때 확언을 해요. 그러면 이때 결정한 것이 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루터파 군주들과 이 의회이기 때문에 군주들이잖아요. 이것도 의회거든요. 이거는 군주들하고 모이는 거예요. 회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끼리 이제 모이는 것이지만 의회는 그야말로 황제하고 지금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이제 답습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때 무엇을 결정하느냐면 지역의 군주가 종교를 결정한다라는 거였어요. 벌써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민 반란 이후에 루터는 변화를 갖는다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영주가 종교를 결정한다는. 물론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결정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었죠. 왜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종교를 영주가 결정하면 괜찮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종교를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해결은 했지만 이게 해결한 것은 아니죠.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슈파이어 의회에서 결정한 1526년의 결정을 122년 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다시금
재확인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교회사 문제에 가장 잘 등장하는 거. 베스트팔렌 조약에는 과거에 몇 년도 무슨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재확인했나? 이거는 완전히 종교개혁 문제에 확실한 문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안 치니까 뭐 자유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건 말이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논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되게 이제 이렇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루터의 이제 변화를 이제 보면 계속 그냥 우리 오늘 여기까지는 다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530년 이쪽으로 가서 1530년에 유명한 이제 의회를 또 하죠. 여기도 의회고 여기도 의회거든요. 이 다 의회인데 아주 유명한 의회를 합니다. 아우구스 브루크 의회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이것을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30년에 또다시 이제 의회를 이제 갖는. 이때에 왜 중요하냐면 이때에 아우구스 브루크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루터주의의 핵심적인 고백서를 30년에 이제 만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슈파이어 의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1526년 요게 1차입니다. 요게 2차가 슈파이어 의회가 또 모입니다. 그게 1529년에 모입니다. 1529년. 이거는 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때에 비로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하느냐면 이제 이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이제 붙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농민 반란 이후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정치적 싸움으로 막 휘말려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루터주의를 생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막 변화를 막 갖는 거예요. 자, 이 슈파이어 의회 1차, 2차는 농민 반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럼 1차의 의회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가 그 지역의 종교를 정한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이 영주들이 루터주의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만 가톨릭이나 신성 로마 제국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손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29년에 모인 거예요. 2차로. 모여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이거 처리하겠다는 거야. 1차 했던 거. 처리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던 루터파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말이냐? 취소하지 못한다. 하고 한글을 하니까 그때 이제 까를 오세가 이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이 저항하는 놈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이제 멜랑흐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루터의 후계자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그래도 화해해야 되잖아요. 프로테스탄트에다가 전쟁을 아직까지 전쟁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없으니 구슬리기 위해서 까를로세와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하자. 그 회의를 하면서 까를로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로만 가톨릭의 신앙을 조합하자. 요 조합하자는 이야기를 고백서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까를로세가 받느냐? 안 받죠. 그래서 나중에 수정된 아우구스 브루크 의회 고백서를 또다시 만들어요. 근데 뭐 수정해도 까를로세가 받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30년에 이제 아우구스 브루크 의회를 통해서 여기서 루터주의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솔라 스피리추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솔라 피데 뭐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리추라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타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루터주의의 슬로건을 이제 멜랑이톤이 만들기 시작해. 루터는 잘 만들지 않죠. 멜랑이톤이 굉장히 차분하고 이는 서기적인 성격이 있고 빼빼해. 이 사람은 칼빈처럼 빼빼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보면 꼭 무슨 해골을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 그러나 루터주의에서 멜랑이톤과 루터의 위치는 대단하죠. 그가 그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 성교회, 성채플에 가보면 실로스 크리시에 가보면 여기가 본당이라면 양쪽에 여기는 루터가 있고 여기는 멜랑이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비텐베르크에 가보면 광장이 있어요.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두 명의 이제 동상이 있는데 하나는 멜랑이톤이고 하나는 루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멜랑이톤이 루터 옆집에 살거든요. 바로 딱 붙은 것은 아니고 루터 집에서 한 몇 개 이렇게 가면 이제 한 7개나 정도 가면은 이제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살면서 계속 이 사람은 집필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루터주의를 어떻게 보면 작성한 사람이 멜랑이톤이죠. 나중에 멜랑이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멜랑이톤. 그래서 1530년. 그 다음에 이쯤 되어 가지고 또 하나의 또 사건이 또 하나 생겨요. 지금 계속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출교를 당했고 또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는 이제 루터주의를 흩어진 루터주의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29년과 요 30년 사이에 무엇을 하나 더 하느냐면 말부르크라고 하는 말부르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말부르크 회의할 때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루터주의 대표자들하고 이제 쩌빙글리와 그리고 쩌빙글리와 함께 마틴 부처라든가 오클람 파디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개혁주의하고 개혁 신학하고 루터주의하고 하나로 만들자.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영주 가운데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왜 똑같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전혀 다른 데잖아요. 여기는 독일이고 저기 스위스 독일권에 있는 쩌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 이거 다 독일말로 하는 사람인데 나라만 다를 뿐. 그럼 이 사람들을 하나 뭉쳐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입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용병. 그러니까 쩌빙글리가 나중에 이제 전투에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는데 31년에 요거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쩌빙글리가 이제 전사를 하죠. 그래서 쩌빙글리가 주도하고 있는 이 그 용병 이게 헤세는 딱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 스위스의 그 강대한 그 군사력을 이것을 이제 헤세는 요구했던 거죠. 왜냐? 언젠가는 전쟁을 할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46년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46년에 일어날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요 30년에 이제 좀 되어 가지고 로만 가톨릭은 연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의 까를 5세와 함께 이제 흩어져 있던 루터주의가 아니고 로만 카톨릭 영주들을 하나로 만드는 연맹을 딱 만들죠. 그럼 연맹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루터주의를 따르는 루터파 영주들과 언젠가는 한판 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건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헤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만의 힘으로서는 부족하니 결국은 이 용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는데 뭐 우리가 아다시피 15개 항목을 쭉 나가다가 성찬론에서 헤어지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루터와 저빙글리가 앉아서 회의하는 장면이 있었다면요. 지금 뭐 용역을 데리고 뭐 돌락날 이거 이상해요. 성격들이 못됐어요, 이 사람들이요. 제가 못됐다는 말이 정말 착하게 말하는 말이에요. 이 앉아가지고 욕하고 막 이게 들었다가 나갔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이 못된 아이들이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것은 안 생각하고 그냥 글만 보니까 이렇게 하죠. 글만 보면 사람들이 저를 40도로 보더라고. 평생 40대겠지 제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나중에 뒷모습 보면 뭐 이렇게 이 글 보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그들의 그 이 발부르크 회의에 제가 전 회의록을 쭉 읽으면서 참 못된 사람들이다. 이는 그러나 칼빈의 글을 읽어보면 칼빈은 그냥 조용하게 있는 사람, 조용하게 그냥 뭐 하냐면 그냥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요, 루트나 이런 저빙글리는 조금 못됐다는 생각. 그러니까 칼 들고 나가 싸우죠. 이게 보통 성격 같으면 칼 들고 목사가 돼 가지고 칼 들고 나가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칼 들고 나간다는 게 이게 그럼 목사 내려놓든가 그러면.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하나의 일정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0년 내에 그냥 많은 일들이 막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쫙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우리가 머리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발토브루크에서 사건이 또 있죠. 발토브루크에서 이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10개월 동안 있으면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죠. 그게 바로 9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죠. 발토브루크에서 시작은 했지만 끝나지는 못해요. 왜냐? 여기에 23년에 와가지고 1523년에 9월에 와서 이제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 3월 달에 비텐베르크 오잖아요. 오고 난 다음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12년인가 10년 뒤에 9월에 구약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23년에 신약 성경 번역한 이후에 14년에 아마 걸릴 거예요. 14년인가 11년인가. 이 기나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1534년. 내 기억이 맞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아마 나오니까. 그래 그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포럼스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본래 포럼스 예외는 1521년 1월 달부터 5월 25일까지 모였습니다. 루터가 등장하는 것은 16일부터 18일까지였습니다. 3일 딱 거기에 도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5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왜냐면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선배들이 앉아가지고 야, 너 그래가 되겠어 너? 이래가지고 이제 막 설득하는 작업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실컷 설득을 듣고 형님들 나 안 그럽니다. 나 갈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떠나는 이 이야기가 5월달에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있고 5월달에 떠나니까 근 한 3주 정도는 계속 설득당하는 거예요. 식사 좀 하자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막 설득시키는데 이 사람이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자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일정을 봅니다. 보름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후 4시에 이제 의회에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날 쓰지 못하죠. 그 다음 날 이제 쓰게 되죠. 그 다음 날 또 아침부터 기다려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기다렸다가 오후 4시에 이제 결국은 또 쓰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또 이 연장을 또 하지요. 그래서 18일 날 이제 오후 6시에 이제 서서 그 유명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 외에는 어떤 분도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글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회의할 때에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앉아가 속기를 다는 거 앉아가지고 그의 분위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상을 하고 있다, 어떤 인상을 하고 있다, 이걸 다 쓰는 거예요.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사진을 찍었죠. 지금 우리 학교 사건이 일어나면 사진부터 찍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계속 잉크 찍어가지고 막 계속 필기. 그 게오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데 아우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섬뜩할 정도로. 그 인상, 옷 모습, 자세. 예를 들어 루터가 이 말하면 앉아가지고 시죽시죽거리고 누가 시죽거렸다까지 다 쓰고. 정말 재미있는 일지. 자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속기사가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자세하게는 보지 않고요. 먼저 시작은 이제 178페이지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1월 달에 이제 스스로 되어졌다가 밑에 같이 쭉 내려가시면은 3월 6일 날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3월 6일 날 하루 회의를 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시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사를 이제 임명을 하고 그 대사가 이제 까를로스를 설득시키고 까를로스를 설득시켰다고 해서 브리드릭을 설득시킬 수 없으니 잘해서 어쨌든 구설령인 거죠. 그 작업이 이제 한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6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받고 179페이지 보면 4월 2일 날 이제 출발을 해서 16일 날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4월 6일 날 179페이지 보면 4월 6일 날 엘프루트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교회에서 환영을 받았고 설교를 했는데 이신 칭의에 대해서 설교했고 거기서 자 루터 한번 연주 한번 해봐 이래서 이제 루터를 이제 연주를 했다. 루터가 루터를 연주하는 거죠. 그 사진 보시면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을 타러 간 거는 아니고 걸어 들어갔는데 이 그림은 이리 그려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4월 16일 10시 보름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 뭐 그렇잖아요. 그 삼국 뭐죠? 삼국사입니까? 뭐니까 중국의 그 삼국연이 그 나 누구 우리 같은 나관중이가 쓴 그 소설이잖아요. 그죠? 소설입니다, 목사님. 그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뻥이죠, 한마디로. 이 나관중이가 어떻게 그 책을 쓰게 되느냐면 당시에 그 관우나 그리고 이제 유비나 그다음에 장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연극이 많이 돼서 연극. 그러니까 그 연극이 막 되니까 그 연극에 이 교본들이 있는 거야.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삼국연입니다. 얼마나 뻥이 많겠어요. 몇십만이 하고 뭐 이런 전부 다 거짓말이죠 이게. 뭐 장엄하게 죽었고 막 이렇게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냥 죽었다는 것만 사실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소설이 재미죠.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안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사람들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주는 강한 성려 부르면서 그 보름스를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들고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이래야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냥 아멘 하고 이러니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4월 17일 날 이제 황제가 가는 감독층에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후 4시. 그죠? 거기에는 누구 있었느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황제, 선제후, 그리고 제국의 군주들이 쫙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대감독 에크.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이런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작품이 너 것이냐라는 두 번째 질문은 철회할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긴장했던 루터는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 책들은 제 것이지만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은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까를 로세가 그러면은 뭐 하루 더 주라고 해. 이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이제 빠져나가서 그 다음 날 이제 앞에 서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상상이 될 것입니다. 180페이지 밑입니다. 청문회 이제 18일 날입니다. 더 큰 방에서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까지 루터는 혀가 바짝바짝 이제 탑니다. 이제 식은땀이 쫙 흐르고 회의가 진행되자마자 15분 동안 라틴어와 독일어로 어제의 일들을 간략하게 보고되었다. 그런 후에 두 가지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에크가 이 모든 책을 변호할 준비가 되었느냐 물었고 그리고 처리할래?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하는 말이 많은 자신의 책들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믿음과 기독교 삶에 대해 다루는 것을 날카롭지도 않고 논쟁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이제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계속 길게 하니까 그냥 에크가 얼마나 귀찮게져. 시끄럽다. 그냥 대답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을 하라고만 하니까 이제 밑에 가 보시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황제폐하 군주들께서 간단한 대답을 원하신다면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한번 혀가 바짝바짝 말랐을 거예요. 우리가 그 어디 그 인터뷰도 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교수 임용을 받을 때 앞에 가보면 마치 그 교수 선배 교수들이 막 이 주르르 한 8명이 쭉 앉아가지고 뭐 얼마나 질문들을 많이 하는지 그냥 나 교수는 성격이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이 말도 아닌 질문을 해. 제가 제 성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래 한번 말해봐. 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질문을 하기를 저는 그 여자 교수님 한 적이 있어. 저는 교수님 책 읽었어요. 제 교수님 팬이에요. 이거 질문하라 더만 저 팬이에요. 하여튼 이들 이래 줄어드니까 긴장을 저는 초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재밌는지. 그리고 옆에 이제 앉아 있던 분이 이제 칼빈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 나 교수가 세리베투스를 연구했는데 그래 세리베투스가 지옥에 갔을 것 같아. 천국 갔을 것 같아. 그래서 교수님 구원의 문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논문 써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냥 이단자라는 정죄를 받았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고 이제 하여튼 재미있었어요. 긴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고 앉아가지고 쭉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짐작을 했죠. 왜? 나중에 결국은 한 식구가 되면 이제 좋은 관계 유지해야지 언전 관계 유지했다가 나중에 어찌 될까 염려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세리베투스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 지금 말고 이제 액처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액처에 제네바 출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리베투스는 내가 아마 연구해서 이단자다 막 이러니까 자기가 샥을 먹더라고. 아니 교수님, 내가 제네바 출신인데 제네바에 가면 세리베투스는 영웅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단자고 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다 그러면 다음 한 달 기간을 줄 테니까 너가 연구하는 세리베투스와 내가 연구한 세리베투스를 한번 우리가 논쟁을 한번 하자. 이러니까 조용하더라만. 제가 논쟁하자 그랬죠. 그 프랑스 애니까 프랑스 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논쟁을 한번 하려고 그랬죠. 얼마나 이게 긴장이겠어. 이건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자, 그다음 봅니다. 제가 성경과 소박한 이성을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없다면 저는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교황들과 종교회의들이 권위를 받아줄 수 없기에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멋있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말이 더 멋있죠. 제 양심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양심에 거슬러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십시오. 당신 외에 어떤 분도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하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막 박수가 이제 그 게으르게 그랬었더라고. 막 박수가 쳤다 막. 그러니까 관중석이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면 관중들이 그 보이잖아요. 얼굴 빼꼼빼꼼 내밀어 가지고 우리 같은 박수를 쳤고 그리고 루트가 이제 걸어 나오게 될 때 꺼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황제가 화가 나니까 너 꺼져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민들이 막 그를 향하여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떠났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8시 가량에 의연은 하는 수 없이 정리하고 말았다.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날 정도였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온 루터 밑에 둘째 줄에 루터는 이제 아주 좋은 말이죠. 나는 끝났다.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3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진이 있고 바로 왼쪽에 2주간이 지난 후에 4월 25일 날 신성로마 제국 황제 까를로세는 루터에게 자신이 왔던 곳 비텐베르크로 이제 갈 것을 명했다. 그 사이에 보시면 조금 올라가 보면 뜨리에르 대감독이 이끄는 위원회와 수의를 함께 보냈다. 루터를 설득시키려고 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설득을 안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떠나라.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이젠나흐로 향하고 가는 도중에 이제 프리드릭은 기사를 보내 투링기아 숲속을 지나는 루터를 납치해서 아이젠나흐가 보이는 발투브루크 성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는 제가 사진이 없네요. 제가 지난 3년 전에 갔을 때 제가 그 잡혔던 장소에 그 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제가 찾아가서 굉장히 어색한 곳이고 굉장히 못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겨우 찾아갔어요. 겨우 찾아갔는데 그 탑이 세워져 있더라고. 탑이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탑 바로 뒤에 그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여러분 꼭 가시면 그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마틴 루터 물이다 이래 가지고 있는데 어우 진짜 시원해. 가서 한번 잡숴 보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너무 시원해. 어떻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에 발토브루크까지 오는데 제가 가는 것만 해도 제가 1시간 자동차로 1시간 걸렸어요. 꼬불꼬불하게 막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걸어서 오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5월이 이제 돼서 이제 발토브루크로 잡혀간 거죠. 여기 발토브루크 이거 보시면 사진이 보시면 184페이지 보시면 저 꼭대기에 있는 성이거든요. 네. 이게 아이젠나흐고 이 밑에는 아이젠나흐예요. 그리고 왼쪽에 그 사선으로 왼쪽에 좀 보시면 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하가 여기서 중학교 때 루트도 중학교 때 다 합창했던 교회, 이거 성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가 그냥 가장 큰 게 유럽은 제가 참 그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의 가장 멋있는 것은 항상 교회의 랜드마크는 뭐냐? 교회당입니다. 멀리서도 교회가 쫙 보여요. 나는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랜드마크니까. 항상 랜드마크는 교회가 있는 그 장소는 가장 그 도시의 중심가, 시청 옆에 대체적으로 멋있다. 역시
사람들이 물론 뭐 제가 볼 땐 그것만 멋있죠. 알맹이는 멋있지 않는데 어쨌든 교회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죠. 자, 184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5월 26일 날 보름서 칙령을 발표해서 루터를 이단으로 고사하고 그리고 제국적 추방을 받는 그에게 황제의 가신들은 도움을 줘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되고 재산을 몰수하고 검거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저서는 다 불태워라 라는 교서가 내려졌는데 오른쪽에 바로 이게 원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쭉 내용 185페이지 제가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21년 우리 주님의 해 5월 8일 보름서 도시에서 주어진 것이다. 독일의 찰스가 서명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고 그다음 186페이지 이제 밑에 보시면은 발트부르크 성에서 루터는 뭐 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죠. 187페이지 가 보시면은 187페이지 가 보면 그 루터가 잡힌 장소가 둘째 줄에 보면 슈타인바흐라고 하는 숲속이었다. 네. 정말 슈타인바흐라고 하는 요 글자 하나 갖고 제가 지도를 찾아갔어요. 들어갈 때에 숲속을 들어갈 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가니까 또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나와죠. 들어갈 때는 정말 이 차를 백으로 나와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이게 그날 심야에 셋째 줄에 보면 선제후 현명한 브리드릭에게서 속한 발트부르크 성이 발트부르크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냥 가까운 그런 성이 아니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10개월을 거하면서 수염이 전에는 뭐 이렇게 빡빡인데 지금 보면 수염을 막 기르고 그리고 칼도 차고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융거 웨르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서 사용을 했죠. 요 방이 밑에 보시면 요 방이 이게 방이 굉장히 작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 우리 여기 홀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4분의 1보다 더 작겠다. 그죠?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방. 그 방에는 아무도 못 가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음식을 나르는 사람만 그래서 밤만 되면 몰래 나와가지고 운동 좀 하고 속 들어가 있고 얼마나 답답해. 근데 이제 여기 창문이 있는데 이게 왼쪽에 창문이 있죠. 이 창문이 열면은 이제 이 아이젠나흐 이제 동네가 다 보여요. 그래서 조금 아마 살아남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모습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난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난로가 그때 난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뭐 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툭 튀어나오고 있고 천장에요. 요 나무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벽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나무가 그 나무인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발판, 의자 이거는 뭐 새로 만든 것 같고요. 근데 고양이가 있네요. 고양이 있고. 이거 뭐 고양이는 지금 없어요. 그냥 밑에 이제 돌만 있고 이제 의자 있고 책상 있고 뭐 요 정도 아주 단순하게 있는데 그거 보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갑니다. 이거 하나 보러. 저는 뭐 너무 봤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는데 12유로. 우리나라 같으면 12유로가 아니고 맞죠? 12유로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12유로 되면은 예? 12유로 15,000원이면 이거 하나 보러 들어가는데 돈 진짜 많이 벌. 그냥 한 바퀴 올라갔다 계단 올라갔다가 돌고 내려오면 12유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은 가보시고 한 번은 가보세요. 두 번은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이야기 188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시면 1522년에 신약 성경 번역했고 1534년에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근데 그러면 루터가 번역을 할 때 그러면 독일어 성경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템플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템플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은 제가 강조하는 왈도파들이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갖고 이제 그 쪽복음이죠. 쪽복음인데 이제 루터가 이제 대조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 최초의 번역은 아니에요. 최초의 번역은 이거죠. 쪽복음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8절을 번역할 때 믿음이라는 말 앞에 오직 알라인이라고 하는 독일어 말로 이 말을 붙인다. 그러면 왜 알라인이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성경에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189페이지 밑에 보면 나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지만 뭐 이런 말로 해가지고 이제 얼버무리는데 어쨌든 네. 그다음에 비텐베르크의 사건 189페이지 밑에 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비텐베르크에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을까? 이분이 10개월 동안 여기 있을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 190페이지에 보면은 칼슈타트 그다음에 처빙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급진파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신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그리고 사제들이 사제복도 입지 않고 성찬식을 거행했고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당마다 세워져 있는 성자 형상들 다 파괴해버렸고 이런 급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서 수녀들 막 급탈당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들은 창에 찔려 죽고 막 이런 이제 막 그냥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러자 이제 루터는 마음이 아프죠.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닌데 이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3월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시작을 내가 했으니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몰래 밤에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이걸 안정시켜야 되겠다 해서 발토브루크에서 비텐베르크로 몰래 찾아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190페이지 1522년 3월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돌아오자 칼슈타트와 동일한 신학을 강조하는 8편의 설교를 3월 9일에서 3월 16일까지 행한다. 이 설교로 인해 칼슈타트는 루터와 갈라서게 된다. 칼슈타트는 아다시피 루터에게 박사학위를 준 어떻게 보면 스승이면서 선생이면서 선배입니다. 그런데 갈라서요. 너하고는 같이 못 간다. 그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은 칼슈타트가 급진적으로 하면서 뭘 하느냐면 교회 음악과 예술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 성직자들은 결혼한다. 그래서 본인이 바로 결혼해버려요. 그 수녀하고. 그리고 유아세례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토마스 면저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이 서로 뜻을 같이 해서 농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농민 전쟁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칼슈타트라는 사람 그리고 처빙링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토마스 면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농민들을 이제 부추겨서 농민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191페이지 보면 처병링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칼슈타트와 츠빙링의 사건 외에 또 다른 사건이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났다. 그게 바로 츠비카우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참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비주의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광신자와 같은 사람들로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마치 그 제세례파와 같은 그 모습. 이번 기회에 이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거하고 연관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퓨리탄이라는 말과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 사람들은 이 둘이 다 같은 줄 알아요. 퓨리탄과 필그림은 다릅니다. 필그림은 이 브라운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급진파비죠. 급진파. 이 사람들은 급진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보스턴에 이제 1620년이 지나간 것이고, 퓨리탄들은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를 갑니다. 그러면 퓨리탄과 필그림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당시에 로만 카톨릭이 교회를 부패했다라는 점은 일치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방법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새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분파해서 새로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지금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퓨리탄들은 뭐냐면은 이 교회를 개혁하자는 것이지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혁명과 같은 급진파와의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개혁하자는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개혁은 진보가 아니다. 이걸 제가 제 책에서 밝히죠. 개혁은 진보가 아니다. 혁신도 아니다. 혁명도 아니고 개혁은 그야말로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뒤엎어버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계에도 일어나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쩌빙글리에 대해 보면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도 이 체제를 그냥 뒤엎어버리겠다 하는 급진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 급진적인 사람 확 뒤엎어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내쫓아 버리고 새로운 교회 뭐 이런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더 유순한 방법으로 개혁해 가자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열성분자들, 토마스 뮌처, 뭐 츠빙링, 그다음에 칼슈타트, 이런 그 광신주의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일어나는 게 농민 반란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193페이지. 이제 루터가 돌아왔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설교 한 편. 이제 밑에 제가 쭉 읽으면서 봤습니다. 제일 밑에 193페이지. 사랑하는 친구여, 어제 기독교인의 주요한 성품들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전 생애와 존재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사랑은 사람과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만큼 사랑과 봉사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가장 필요한 것이며 한 방향으로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의 문제며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믿음에 위협 주는 것도 아니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디아포라입니다. 지금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디아포라의 이야기죠. 아디아포라,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향하고 있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말을 하죠.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 논쟁을,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에라스무스와 했다. 에라스무스가 195페이지 보시면 농민전쟁이 발발했던 1524년에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에 대한 선언문을 바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바젤에서 죽잖아요. 바젤에서 나중에 죽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이 에라스무스가 알아요. 그냥 바젤에 이제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젤에 가서 당시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던 그 출판사 장소, 제가 출판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여기구나. 그래서 사실상 그런 거 찾아가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우상숭배처럼 찾아가야 되나 생각 들긴 들지만 어쨌든 이 바젤을 가면은 에라스무스도 우리가 그분의 그 무덤도 구경할 수 있어서 가긴 갑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바젤에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책을 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루터가 1년 후에 루터가 의지 속박에 대하여 글을 써서 이제 서로 만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글을 써서 서로 논박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에라스무스의 사상은 뭐냐? 이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196페이지에 신인 협력주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를 복도워서 구원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것이 에라스무스의 핵심이고 루터는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로서는 악만 행할 뿐이다. 이런 이제 것이 주장이에요. 그게 조금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협력주의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도와주기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죠. 지금 이철령 교회사를 쓰면서 그 이야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야기 제가 자세하게 썼습니다. 지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198페이지에 이제 가서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여기 보시면 중간에 밑에 보시면 좋은 자, 건축가 정도 부른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199페이지가 보면 루터의 이제 자유의지는 노예의 의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노예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읽으시면 좋고 다음 주일에 202페이지에 있는 루터가 마침내 결혼합니다. 1525년에 그 이야기. 이분 생김새가 어떻게 비슷하게 해놓은 건 모르겠어요. 이 여성 캐티라고 늘 불려지는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